효 좀 그만하세요. 살 만큼 살다 가신 건데 세상 다 잃은 척 좀 그만하시라고요. 며느리의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 조문객들 앞에서 퍽퍽퍽. 한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터지는구나. 놓친 내 돈 욕심은 많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황급히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엔 이성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 두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폭력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내가 톡톡히 보여줄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한순덕은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불길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데려온 여자, 서윤이, 35살. 겉으로는 예의 바른 듯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은 윤희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천천히요. 마치 감정하듯이. 어머님, 집이 꽤 크시네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그래. 남편이 평생 모아서 지은 집이야. 윤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장님이시라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옆에 앉아있던 순덕 남편이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지. 윤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겸손하세요. 하지만 순덕은 알았습니다. 저 눈빛, 계산하는 눈빛, 측정하는 눈빛, 사랑이 아니라 재산을 보고 있어요. 지훈이가 윤희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윤희 씨 괜찮죠?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은데? 우리 며느리 삼아야겠어.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윤희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말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했어요. 아버님, 회사는 지금도 운영하세요? 이 동네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은퇴하시면 편하시겠어요. 매번 재산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지. 불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희가 설거지를 도왔어요. 부엌에서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훈 오빠 정말 사랑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잘할게요.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말은 진실되게 들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윤희와 지훈이 집을 나섰습니다. 순덕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때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의도 바르고.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남편이 순덕 손을 잡았어요. 당신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아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지훈이가 좋아하잖아. 지켜봐줘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순덕은 천장을 봤어요. 윤희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눈빛, 재산을 묻던 질문들, 모든 게 불길했어요.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사랑이 아니라 재산으로 들어온다. 오래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지훈과 윤희가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순덕은 어머니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요. 윤희가 입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요. 아름다웠어요. 하객들 앞에서 공손하게 절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순덕은 알았습니다. 저건 가면이라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지훈과 윤희가 집에 왔습니다. 같이 살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만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윤희가 변했어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덕이 윤희에게 말했어요. 윤희야, 김치는 냉장고 김치통에 넣어야 해. 그래야 오래가.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렇게 안 해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 순덕이 당황했어요. 그래도 이 집은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윤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 방식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손님이 왔습니다. 순덕 친구들. 윤희가 차를 내왔어요. 환하게 웃으며요. 어머님 친구분들이시죠? 반가워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순덕 씨, 며느리 참 좋네요.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윤희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순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윤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진짜 피곤해 죽겠어. 맨날 손님 오고. 짜증 섞인 목소리. 순덕은 손을 멈췄습니다.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 꼰대지 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웃기는 건 손님 앞에선 또 착한 척 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 연기하느라 힘들어.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덕이 윤희에게 말했어요. 윤희야, 지훈이 건강 챙겨줘야 해. 요즘 야근이 많더라. 윤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갑게 말했어요. 순덕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걱정돼서. 윤희가 순덕을 봤습니다. 시댁일은 시댁이 알아서 하세요. 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경계와 경멸이 섞인 목소리.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윤희야, 그렇게 말하지 마. 윤희가 지훈을 봤습니다. 뭐가요? 사실을 말한 건데. 그리고 식사를 계속했어요. 순덕은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순덕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이 윤희 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윤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중이었어요. 응, 집은 진짜 좋아.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려고 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침묵. 빨리 독립하고 싶어. 아니면 저 집 우리가 받아야지. 시아버지 재산 엄청 많거든. 순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윤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어차피 시아버지 연세도 있고 몇 년만 버티면 다 우리 거야. 순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윤희는 사랑이 아니라 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앉았어요.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윤희는 웃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회사 어떠셨어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지. 회의가 잘 됐어. 다행이네요. 윤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계산, 욕심, 냉소, 모두 숨겨져 있었어요. 그날 밤, 순덕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윤희가 이상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저 아이, 우리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며느리한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남편이 순떡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지훈이가 선택한 사람이야. 믿어봐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순덕은 알았습니다. 윤희의 본색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석 달 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지훈이 울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옆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 계산하는 눈빛.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3일장,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순덕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윤희도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앞에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땐 달랐습니다. 첫째 날 밤, 순덕은 빈소 옆 작은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윤희가 지훈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 하지만 또렷했어요. 지훈아, 상속 얘기 언제 꺼내?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니지. 아버지 장례식인데. 윤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잖아. 정리할 게 많다고. 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얘기할게. 윤희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어요.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빈소로 나갔어요. 조문객이 와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둘째 날, 조문객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 친구들, 회사 사람들, 친척들, 모두 찾아왔어요. 순덕은 하루 종일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오후쯤, 윤희가 다가왔습니다. 순덕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돌렸어요. 윤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아버님 명의 재산은 제 남편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명의만 바꾸면 대출도 쉽고요.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이 무슨 자리인지 알아? 윤희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윤희도 따라 일어났어요. 순덕이 낮게 말했습니다. 예의를 지켜라. 윤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의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의요? 웃기지 마세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돈 쥐고 앉아서 사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점잖은 척이에요?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여긴 고인의 자리다. 윤희가 비웃었어요. 고인? 살 만큼 살다 가셨잖아요.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퍽! 순덕의 뺨을 후려쳤어요. 쇼 좀 그만하세요. 다시 한번. 퍽! 살 만큼 살다 가신 건데 세상 다 잃은 척 좀 그만하시라고요. 퍽퍽퍽. 여러 번 순덕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순덕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희를 봤어요. 윤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놓친 내 돈 욕심은 많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윤희를 말렸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순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붉은 손자국, 입술엔 피.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순덕을 부축했습니다. 윤희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윤희가 비웃었어요. 뭐긴 뭐야? 당연한 소리 한 거지.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윤희가 너무 흥분해서. 순덕은 지훈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윤희를 봤습니다. 차갑게요. 윤희가 코웃음 쳤습니다. 순덕은 돌아섰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붉은 손자국, 터진 입술. 하지만 순덕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내가 톡톡히 보여줄게.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순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붉은 자국, 터진 입술.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앉았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윤희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충격받아서 그런 거예요. 순덕이 지훈을 봤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사람 마음은 착해요. 그냥 감정이 좀 격했을 뿐이에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네. 그 감정이 너도 삼킬 거다. 지훈이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거실에 남았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멍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윤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느 날 오후 순덕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윤희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번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어요. 순덕은 차를 따랐습니다. 말없이요.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돌아가셔서 저도 힘들었거든요. 순덕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니? 윤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당연하죠.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재산 얘기부터 꺼낸 사람이 누군데? 윤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 남편 장례식보다 급한 일이? 윤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나가라.
뭐요? 나가라고 했어. 내 앞에서 윤희가 비웃었어요. 여긴 제 집이기도 한데요.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을 세게 닫았어요. 순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윤희가 우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순덕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한테 물어봐. 지훈이 답답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윤희가 사과했다잖아요. 왜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세요? 순덕이 TV를 껐습니다. 지훈을 봤어요. 지훈아, 너 정말 모르니? 뭐요? 내 아내가 뭘 노리는지.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윤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할 수 없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거실에 남았어요. 며칠 후, 윤희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2층 방에서요. 순덕은 아래층에서 들었어요. 목소리가 컸으니까요. 지훈아, 나 못 살겠어.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 때문에. 맨날 나한테만 차갑게 대해. 지훈이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나? 당연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맨날 쫓아내려고 해. 윤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윤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얘기할게. 윤희가 흐느꼈어요. 당신 엄마랑은 못 살아. 아니면 나랑 끝이야.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어떡해? 맨날 무시당하면서 살아?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계속 울었어요. 순덕은 아래에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날 밤, 지훈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순덕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응, 어머니, 저희 독립하려고요. 순덕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어요. 지훈이 놀랐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화나셨어요? 순덕은 지훈을 봤습니다. 아니야. 다만 안타까울 뿐이지.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지훈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훈아,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와. 알았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지훈과 윤희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순덕은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윤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나가네요, 어머니.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지훈이 순덕을 안았습니다. 순덕도 지훈을 안았어요. 윤희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지훈도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집,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지훈과 윤희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저 아이 말에 넘어갔구나. 하지만 괜찮아.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옳았는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조용한 집,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담담했어요. 매일 남편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정원을 가꿨어요. 차분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이 문을 열었어요.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윤희를 봤어요. 무슨 일이니?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윤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윤희가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좀 쓸쓸하시죠? 순덕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관리 잘 되어 있고. 순덕이 차를 가져왔어요. 마셔. 윤희가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어요.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용건이 뭐니? 윤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순덕은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요.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지훈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순덕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해요. 윤희가 순덕을 봤습니다. 순덕은 윤희를 바라봤어요. 얼마나? 윤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순덕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맞네. 윤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당연히 갚을 거예요. 이자도 드릴게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니? 윤희가 잠시 멈췄어요. 지훈이는 어머니한테 말하기 부담스러워해서요. 제가 대신 왔어요.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윤희가 기다렸어요. 초조하게요. 순덕이 돌아섰습니다. 안 돼. 윤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요?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직접 왔으면 생각해 봤을 거야. 하지만 내가 대신 오는 건 지훈이 모르는 일이겠지.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도 알아요.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지훈이한테 전화해봐. 어머니한테 돈 빌리러 왔다고. 윤희가 말을 잃었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어요. 못하겠지. 지훈이 모르는 일이니까.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순덕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가라. 윤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순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 지훈이가 필요하면 지훈이 직접 오게 해. 윤희가 이를 갈았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윤희가 나갔습니다. 쾅! 문을 세게 닫았어요. 순덕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윤희가 마시던 찻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덕은 찻잔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밝게 인사했어요. 순덕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왔니? 들어와. 지훈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순덕은 차를 끓였습니다. 지훈에게 내왔어요. 지훈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순덕은 지훈을 봤습니다. 뭔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희가 왔었는데. 지훈이 놀랐어요. 윤희가요? 언제요? 며칠 전에. 똑같은 얘기하더라.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윤희가 혼자 왔었구나. 순덕이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사업하려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회가 생겼어요. 순덕은 지훈을 봤습니다. 오래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알았어. 줄게. 지훈이 놀랐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지훈이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이 몰래 줄게. 내 사업 자금이지. 윤이 돈이 아니니까. 지훈이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건. 순덕이 지훈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윤희가 뭘 노리는지 아직도 모르니?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어요. 내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돈을 원하는 거야. 우리 재산을.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윤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왔습니다. 수표를 들고요.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이야. 사업 잘해. 지훈이 수표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순덕이 지훈을 받습니다. 지훈아, 명심해. 이건 내 돈이야. 윤희 돈이 아니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지훈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윤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저녁, 순덕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훈이한테 돈 줬어요. 하지만 걱정돼요. 윤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꽃을 다시 정리했어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윤희가 다음에 뭘 할지. 일주일 후, 순덕은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책들이 가득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안 선생님, 확실하신 거죠?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법무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재산이 재단으로 갑니다. 상속인에게는 한 푼도 안 가요. 순덕은 서류를 받습니다. 괜찮아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은 아시나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법무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덕이 법무사를 봤습니다. 분쟁? 며느리가 일으킬 거라는 거죠?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나하나요. 집, 토지, 예금, 주식, 모든 재산,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재단으로. 법무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등기는 일주일 후에 완료됩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순덕은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젊은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한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덕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변호사가 USB를 받았어요.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장례식장 CCTV. 윤희가 순덕을 때리는 장면. 퍽퍽퍽.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이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요. 변호사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순덕을 봤어요. 고소하실 건가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때가 되면 쓸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언제요?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일 때요.
변호사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순덕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돌아가는 길, 순덕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어요. 큰 금액은 모두 재단으로, 작은 금액만 남겼습니다. 생활비 정도. 은행원이 물었어요. 전액 이체하시는 건가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행원이 확인서를 내밀었어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순덕은 서명했습니다. 차분하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을 걸었어요. 남편이 심은 나무들,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장미를 만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조용히 불렀어요.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유언장, 재산 위탁 계약서, CCTV 영상 사본, 고소장 초안, 모두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금고에 넣었어요.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이제 윤희가 움직일 차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지훈아.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고마워요.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너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지훈이는 괜찮아.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윤희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순덕은 평소처럼 지냈어요. 정원을 가꾸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한 나날. 하지만 순덕은 알았습니다. 이건 폭풍 전고요. 곧 뭔가 일어날 거라고.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이 문을 열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요. 한순덕 씨 맞으시죠? 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환장입니다. 순덕은 서류를 받았어요. 펼쳐봤습니다. 재산분쟁 조정 신청, 신청인 서윤이.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남자가 물었어요.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남자가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문을 닫았어요. 소파에 앉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윤희가 청구한 내용. 남편 재산의 절반을 지훈에게, 그리고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자고. 순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나. 전화를 들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예요. 움직였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아름다웠습니다.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약이자 독이야. 이제 어디까지 독이 퍼지는지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게요. 일주일 후, 순덕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 선생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시어머니가 상속을 숨기고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순덕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윤희가 주장한 내용. 시어머니가 남편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 한다. 며느리를 학대했다. 집에서 쫓아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순덕이 물었어요. 증거는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나올 겁니다. 순덕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제가 준비한 건 어떻게 됐나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은 확보했습니다. 언제든 공개 가능합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왜요?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은 결국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법이니까요. 며칠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녁 뉴스. 순덕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윤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중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남편 재산을 혼자 가지려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이 있어요. 녹음도 했어요.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나가라, 내 앞에서 사라져. 순덕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윤희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했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앵커가 다시 나왔어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댓글들이 떴습니다. 며느리 불쌍하다. 시어머니 너무하네. 요즘 시대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나? 순덕은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봤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여론이 안 좋습니다.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곧 바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윤희가 여러 방송에 나왔어요. 매번 울면서 인터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다고, 재산을 독점하려 한다고, 기자들이 순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인터뷰 요청. 순덕은 모두 거절했어요. 말없이 지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덕을 이상하게 봤어요. 하지만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어요. 때를요. 일주일 후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한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순덕이 물었어요. 언제 할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어떠세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순덕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요. 차분한 표정.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사가 마이크를 켰어요. 지금부터 한순덕 선생님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며느리 서윤희 씨가 주장한 학대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오히려 학대를 당한 쪽은 한순덕 선생님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어요. 장례식장 CCTV.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윤희가 순덕에게 다가가는 장면. 말다툼. 그리고 퍽퍽퍽. 윤희가 순덕을 때리는 장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쇼 좀 그만하세요. 살 만큼 살다 가신 건데. 놓친 내 돈 욕심은 많아가지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또한 재산 독점 주장도 거짓입니다. 한순덕 선생님은 이미 모든 재산을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전액입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집, 토지, 예금 모두입니다. 순덕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학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는 재산만 원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돈을 원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다뤘어요. 며느리 폭행 CCTV 공개, 장례식장서 시어머니 구타, 거짓 인터뷰로 여론 호도, 며느리 논란, 전 재산 기부한 시어머니, 품격 있는 대응, 댓글들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진짜 쓰레기네. 거짓말쟁이. 시어머니 대단하시다. 순덕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다뤘어요. 순덕은 TV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며느리 서윤희 씨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당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윤희가 나왔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재산이 목적이었습니까?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TV를 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순덕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윤희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순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알았니? 지훈이 흐느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아, 넌 어떻게 할 거니? 지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생각 정리되면 연락해. 어머니는 여기 있을게. 네.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덕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윤희가 내렸어요. 혼자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순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를 봤어요. 윤희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뭐하러 왔니? 순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현관 앞에서요. 제발요,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순덕은 윤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니 아니면 재산을 구하는 거니? 윤희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 다예요.
저 살고 싶어요.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기회가 있었어. 여러 번. 윤희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순덕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날 내가 내 얼굴을 수십 번 때릴 땐 몰랐겠지. 윤희가 숨을 죽였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어요. 그 자국이 내 인생의 낙인이 될 줄은. 윤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순덕은 돌아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순덕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배워라. 참음이 어떤 힘인지. 문을 닫았습니다. 윤희는 현관 앞에 남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결국 일어나 차로 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출발했습니다. 순덕은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차가 멀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서윤희 씨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화면에 회사 건물이 나왔어요. 허위 사실 유포와 폭행 논란으로 인한 결정입니다. 순덕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남편 한지훈 씨도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훈이 나왔어요.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순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기부하신 재산 존중합니다. 이에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순덕은 TV를 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뉴스 보셨죠? 봤어.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도 될까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언제든 와.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은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온대요. 늦었지만 깨달은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뉴스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재단 한순덕 씨 기부금으로 새 쉼터 오픈합니다. 화면에 건물이 나왔어요. 순덕 집이었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인터뷰했어요. 기부자분의 뜻을 받들어 이곳을 학대받는 어르신들의 안식처로 만들겠습니다. 시가 5억 원대의 주택과 토지, 그리고 예금까지 모두 어르신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순덕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새 집에서요. 작은 아파트.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순덕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 남편, 명예.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뉴스 기사들, 댓글들 모두 윤희를 비난했어요. 쓰레기, 인간 말종, 평생 고생해라. 윤희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혔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윤희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면접관들이 물었어요. 이름이 서윤희 씨 맞나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뉴스에 나온 윤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불합격. 돈이 바닥났습니다. 월세도 밀렸어요. 집주인이 독촉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윤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 빠진 머리카락. 자기 모습이 아니었어요. 윤희는 거울을 쳤습니다. 주먹으로요. 거울이 금이 갔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날부터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덕을 찾아가야겠다고. 며칠 후 윤희는 순덕이 사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30평대. 윤희가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덕이 문을 열었어요. 윤희를 봤습니다. 또 왔니? 차갑게 말했어요. 윤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에서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 살려주세요. 순덕은 윤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윤희가 울먹였어요.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남편도, 집도. 순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윤희가 순덕을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이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니? 윤희가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네. 제발요, 어머니.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오래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윤희야. 네. 장례식장에서 날 때릴 때 기억나니?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 넌 뭐라고 했지?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말했어요. 놓친 내 돈 욕심은 많아가지고.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어요. 그날 내가 내 얼굴을 수십 번 때릴 땐 몰랐겠지. 그 자국이 내 인생의 낙인이 될 줄은. 윤희가 떨었습니다. 순덕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배워라. 참음이 어떤 힘인지, 그리고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순덕은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요. 윤희는 복도에 남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희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저 걸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들어왔어요. 짐을 들고요. 순덕이 맞아줬습니다. 왔니? 지훈이 거실에 앉았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어머니, 이혼 성립됐어요. 순덕은 차를 끓였습니다. 지훈에게 내줬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지훈이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순덕은 지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순덕이 지훈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지훈이 순덕을 안았습니다. 꽉요. 어머니. 순덕도 지훈을 안았습니다. 오래요. 그날 밤 지훈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순덕이 준비해둔 방.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순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돌아왔어요. 많이 다쳤지만 이제 나아질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스쳤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윤희는 여전히 원룸에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어요. 집주인이 쫓아냈습니다. 월세를 못 냈으니까요. 윤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어요.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는 추웠습니다. 윤희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저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윤희를 보지 않았어요. 윤희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 벤치. 가방을 무릎에 올렸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어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지훈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지훈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회사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식사, 국밥, 반찬, 함께 먹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도 미소 지었어요. 많이 먹어. 지훈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 산소 다녀올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꽃 사가지고 가. 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지훈이 출근했어요. 순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 나무들이 많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순덕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윤희였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야윈 얼굴, 낡은 옷, 초췌했습니다.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말없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앉아도 될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벤치에 앉았어요. 멀찍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사과하러 온 건 아니에요.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순덕은 듣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말했어요. 저는 사랑이 아니라 돈을 봤어요. 가족이 아니라 재산을 원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순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윤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요. 고시원에서 살고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 용서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순덕은 윤희를 봤습니다. 오래요.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이만 갈게요. 패 끼쳐서 죄송해요. 돌아서려 했어요.
순덕이 불렀습니다. 윤희야. 윤희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분노로 얻은 건 결국 분노뿐이야. 하지만 참음으로 얻은 건 평온이더라. 윤희가 순덕을 봤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이제 진짜 배웠으면 좋겠구나. 늦었지만 윤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순덕은 윤희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아지는 모습,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꽃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죠?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지훈이 꽃을 순덕에게 주었어요. 어머니 드리려고 하나 더 샀어요. 순덕이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소에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제가 이제 잘 살겠다고요.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요. 순덕은 지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잘 살자. 며칠 후, 순덕은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지훈과 함께요. 산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산소 앞에 섰어요. 순덕이 국화를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봤죠? 남편 묘비를 봤어요. 결국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어요. 지훈이도 이제 괜찮아요. 많이 배웠어요. 우리 잘 살 거예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여보.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것들 잘 지켰어요. 일어섰습니다. 지훈도 일어났어요.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출발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순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용한 저녁, 평화로웠습니다. 순덕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의 상처,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희미한 흔적만 남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건 싸움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품격의 증거였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로 얻은 건 결국 분노뿐이야. 하지만 참음으로 얻은 건 평온이더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요. 이제 얼굴의 상처는 사라졌고 남은 건 고요한 미소뿐이었습니다. 품격. 그게 순덕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끝까지 지켜졌습니다.